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고 선생입니다. 오늘은 독서해야 하는 진짜 이유, 독서를 왜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독서에 관해서 김영하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많은 교수님들이 이렇게 독서를 정말 해야 된다, 문해력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그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의 쓰는 말투, 짜증난다 이런 말 많이 쓰죠. 예, 저 역시도 짜증난다로 말할 수 있는데 그 짜증의 감정이 무엇일까라고 들여다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것이 좀 더 많이 짜증난다 이러면은 개짜증, 왕짜증 이런 식으로 그냥 뭉텅그려서 하나로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 내면에는 그 이면에는 좀 더 나의 감정이 하나로 더 다른 단어로도 설명이 가능한데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생각을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섬세한 감정 표현이 이렇게 말하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엄마가 만약에 누군가가 내 생일을 잊어버리고 넘어갔다라면 이 짜증난다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더 깊게 생각해보면 결국 그 짜증난다에는 서운한 감정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 그러면 당황스럽죠, 여러분. 자, 그럴 쓸 때는 이렇게 짜증난다가 아닌 그 짜증이 무엇인지를 표현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안 되는 이유가 생각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문해력이 점점점 더 오히려 떨어져서 남들과 같은 표현 하나로 그냥 끝내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문해력이란 문장, 여러분들이 글을 읽었을 때 그것을 읽고 판단을 하는 능력인데, 자, 판단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연결해서 내 생각이 더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이 더해져서 그 글을 읽고 내 생각이 더해져서 나의 아이디어, 이것이 도출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책을 읽는 것보다 무엇을 많이 합니까? 네, 영상을 많이 본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영상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문해력이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영상은 왜 문해력을 떨어지게 하느냐? 영상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죠. 또 어떤 영상을 보는 거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영상은 다른 사람이 이미 그것을 구성해서 콘텐츠화해서 주는 것이고 책은 그 속에서 읽고 내 생각을 내 생각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그런 자기 생각을 다시 또 구성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라면 영상은 그냥 훅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책을 읽는 것이 굉장히 지루하고 당장은 뭔가 표가 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등한시하게 되죠. 특히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뭔가 자신의 일을 해야 되고 저 아이디어를 도출해야 되는데 계속 영상만 보고 있다라면 문해력은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고 표현하는 능력조차도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한 단어로 그냥 뭉뚱그려서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간단한 것 같고 서로 대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짜증난다 이런 게 뭐 왕짜증 이런 식으로 하나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나의 감정, 나의 진짜 감정을 들여다보는 마주하는 시간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면 결국 그게 슬픔으로 해석이 될 것이고 그 자신의 그런 모습, 약해진 모습, 그 다음에 눈물 나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기 싫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친구랑 얘기함에 있어서도 하게 되면 친구가 속상했겠다라고 말하면서 뭔가 슬픈 분위기가 이 형성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결국은 나 자신이 되게 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가 싫은 것이죠. 그래서 슬픈 것도 짜증난다. 뭐 어떤 상황에서 그게 짜증남이 아닌데도 짜증난다라고 그냥 표현을 해버리고 그럼 이 속에서 결국 내 감정을 들여다 보지 못하고 계속 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쌓이게 되면은 결국 우울함으로 표출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감정, 우리가 가끔은 눈물이 난다라면 눈물도 흘려야 되는데 이런 것을 계속 억누르고 산다라는 것이죠. 본인의 감정을 들여다볼 시간조차도 없이 그냥 눌려버리고 다른 것들로 계속 채우려고 하니까, 그리고 표현조차도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해버리니까 좀 더 자신을 들여다볼 수가 없다. 성찰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독서를 하는 이유는 혼자 있을 때 독서하지, 그 여러 사람과 물론 독서하지만 그래도 책을 보는 시간은 혼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비난하는 환경, 누군가가 뭔가 말했을 때, 상처를 받거나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해줬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신경을 곤두서고 이런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책을 대하면은 비난하는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안전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책과 마주하고 책을 읽으면서 책의 감정이입이 돼서, 내 감정이입이 돼서 나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된다라면 나도 같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눈물이 핑 도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 감정이 그때 이것이 내가 슬픔이었구나, 이것은 내가 뭔가 아쉬움이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느끼고 판단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한테 물론 말하고 공감을 얻는 것도 뭐 필요하지만, 이런 것이 마음의 정화이겠죠. 이것이 이제 카타르시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스스로 내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표현하는 능력들이 이제 향상이 되겠죠. 책을 읽으면은. 그래서 점점 우리가 쓰는 단어가 짜증난다가 아닌 좀 더 단어가 좀 더 풍성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 감정 표현이 당연히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결국은 영역을 넓히는 것이 독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서가 사실은 되게 혼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것 같지만 그 어느 한계점, 그죠? 어느 시점을 넘기면은 훨씬 더 남들과 얘기하면서 뭔가 남의 흉을 보는 그런 시간보다는 의미가 있고 훨씬 더 재미있다라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나는 뭐 진짜 3줄만 읽어도 잠 온다. 나는 한 권을 읽어본 적이 없다. 나는 조금 있다가 독서를 포기했다. 결국은 하다가 이런 분들이라면 조금씩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조금씩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면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우리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특히 우리가 개미를 많이 표현하죠. 근면의 그런 상징성. 네. 그다음에 뭐 개미, 그리고 뭐 배짱이 이런 거 표현할 때는 되게 좀 게으름을 또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개미를 잘 관찰해 보면 개미 중에는, 개미가 이렇게 무리지어 있을 때 개미 중에는 30%는 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개미가 되게 근면한데 논다고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그 이유가 개미들 중에서도 뭔가 위험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노는 30%는 이제 몸이 지금 힘듦이 아니잖아요. 그죠? 쉬었으니까.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런 손실이 생겼을 때 이 30%를 이용해서 보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면 성실은 되게 중요한 요소이지만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이 개미와 똑같은 것이 적용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치, 우리가 이 능력치가 100이라면 그것을 매일 100%를 다 소진해버리면 우리는 정말 쓰러지겠죠. 그래서 능력치의 한 60% 내지는 70%만 쓰는 작전을 써보라는 것이죠. 그럼 내가 오늘 이제 하얗게 불태워서 라고 말하는 그 100%를 쓰고 쓰러질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하루만 살고 내일을 살지 않는다라면 모를까 계속 삶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삶이 언제까지인지를 모르는데 너무 그 내 능력을 한꺼번에 다 써버리면은 나의 삶의 그 시간들의 그런 효용들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물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능력을 100% 발휘해야 되는 물론 날도 있을 것입니다. 살면서 그런 날도 있겠지만 내가 하루 중에 정말 꼭 이것은 해야 돼라고 우선순위를 정했던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나머지 시간은 좀 여유를 부리고 내지는 좀 게으름을 부려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그렇게 100%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산다라면 우리는 길게 가지 못하고 얼마 가지 못해서 병들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생을 좀 더 이렇게 좀 효율성 있게 우리가 책을 읽더라도 우리가 하루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일매일 읽되 조금씩 그렇게 읽어가면은 결국 또 한 권을 읽는 날도 오고 10분을 읽는 날도 있을 것이고 또 1시간을 읽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꾸준히 한다라면 결국 그 겉면 성실에 100%를 다 쓰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삶은 당연히 위험한 상황,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독서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결국은 독서는 내 감정 표현 그죠? 글로 쓴다라면, 말로 표현한다라면 이것을 늘릴 수 있고 결국 그것은 문해력을 높이고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그런 표현 능력, 아이디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독서의 뭐 좋은 점은 뭐 끝도 없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 하루의 일상 중에 독서하는 시간을 넣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부터 독서를 내가 해야지 마음만 먹었다라면 다음 한 페이지라도 읽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